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쏙 빠져요. 자기네들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싹 빠져버리면 되고, 그 일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는 병원 그리고 원장인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.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기예요? 남들 다 하는데 아직도 안 해요? 맞아. 요새 사기 얘기 많잖아요. 뭐 보이스피싱도 있고, 저도 개원한 지 한 6년 차 정도 됐는데 개원도 약간의 사업이거든요. 저도 이런 사업을 해오면서 사기를 당했어요. 안 당하실 것 같은데. 실제로 사기는 제가 겪어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당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기의 피해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, 만약에 창업이든 개업이든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면은 나는 그렇게 안 당해야지, 그런 취지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. 그럼 원장님 제일 기억에 남는 사기 첫 번째 알려주세요. 가장 큰 좀 피해를 좀 입었던 사례이기도 해요. 그 첫 번째, 좀 피해야 될 사람은 자신이 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풀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. 우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. 인테리어나 뭐 마케팅이라든지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나는 A에 대해서 궁금해. 근데 이 사람은 A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, A는요 원래 뭐 역사가 이렇고요, 그 전문가들은 이렇고, 나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잘 알거든요.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면 잘 끝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알맹이는 없어요.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선호고 시키듯이 말을 하거든요. 듣고 나면 또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다 해결이 될 것 같다.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람이 전문가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빙빙 돌려서 얘기한다든지 지식만 막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정말 전문가인 양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좀 피해야 된다고 봐요.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기예요? 남들 다 하는데 아직도 안 해요? 다른 병원 원장님들은 이거 다 하는데 왜 원장님은 안 하세요? 사람을 약간 조급함이 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법을 쓰죠. 남들이 다 한다고 해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남들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도 다를 수 있어요. 이 사람이 뭐 적극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건지도 다를 수 있는데, 이런 사기꾼들은 그거를 굉장히 이제 부풀리죠. 남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. 그리고 필요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,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. 즉 나를 되게 뒤처진 사람,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, 결국 뭐 경영이라든지 너는 피해를 줄 거다, 이런 암시적으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약간 가스라이팅처럼 좀 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. 사기꾼들은 그런 걸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저도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남들이 다 한다는 그걸 했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는데 실제로 남들도 다 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그 사람들 말로는 무조건 합법이고 문제가 안 된다, 문제가 안 되는 범위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불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또 합법적인 분야는 아니어서 약간의 좀 그 중간지대 같은 거였죠.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쏙 빠져요. 자기네들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싹 빠져버리면 되고, 그 일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는 병원 그리고 원장인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제가 크게 느꼈어요. 그래서 누가 와서 이거 남들 다 하는데 왜 안 하세요? 라고 했을 때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꼭 한 박자 쉬고 한번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판단하시면 저처럼 사기 당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. 첫 번째, 두 번째 유형 꼭 그런 사람들만 사기꾼일까요? 와서 그냥 잘해주시는 분, 그런 분들도 사기꾼이에요? 뭐 저도 이번에 느낀 건데, 흔히들 말하면 사기꾼이다라고 하면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확 나잖아요. 네네. 근데 실제로 제가 당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그냥 무조건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원 초에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었는데 그냥 한 번씩 그냥 와요. 뜬금없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줘요. 저기 뭐 원래 원장님 이거는요 초에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,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은 특징이 앞서 말한 분들처럼 직접적으로 뭐를 가입시키거나 뭐를 사기하거나 목적에 뚜렷한 게 딱 보이지가 않아요.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나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게 만들거든요. 이 사람이 귀인인가?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귀인이 와서 나를 그냥 도와주는구나. 내 가족도 아닌데 심지어 와서 그냥 계속 도와줘. 그리고 돈도 바라지도 않아. 그럼 얼마나 고맙겠어요.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본색이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슬슬 본색이 드러나.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를 이제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사게 해달라.
그래서 사셨어요, 원장님? 뭐 실제는 산 거죠. 자,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남들한테 대가성 없는 호의를 계속 받았어요. 그러면 사람은 고마우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나도 뭔가를 좀 보답을 좀 해줘야겠다. 근데 정말 사업적인 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안 해주고 싶은데 딱 그런 요구거든요.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한테 도와준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내가 손해 보더라도 좀 한번 해줘야지. 그렇게 사람을 만들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요구가 이제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을 두고 비슷한 요구를 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원장님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같이 하는 게 더 좋고요. 원장님 지금처럼 고생 안 해도 돼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사람을 좀 몰고 가요. 도움을 주는 귀인이 나타났다 이러면 정말 좀 주의를 하고 봐야 사기를 안 당할까 싶어요. 귀인 조심할게요. 네, 귀인 조심하세요.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조언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드립니다. 제가 겪었던 사기꾼들 유형은 첫 번째는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빙빙 돌려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과시하듯이 말한다. 이런 사람 조심하시고요. 그 두 번째, 남들은 무조건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러면서 조급증을 유발하거나 이거 안 하면 피해보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조심하시고, 세 번째, 갑자기 나타난 귀인처럼 대가 없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항상 경계하시는 게 좋아요.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분들만 조심하셔도 어느 정도 사기 피해는 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고,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좀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나는 내가 이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조건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, 전문가 말을 듣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이 맞는 건지 틀리게 가는 건지 의사소통도 하면서 자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, 아니다 싶었을 때는 그때 빠지는 게 낫지 않나? 늦게 가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하고 나서는 너무 힘들거든요. 혹시나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점만 꼭 기억하셨다가 성공적으로 사업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